안녕하세요. 이승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늦게 해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책 부동산 분양의 쟁점 2판 188쪽에 나오고요. 정식 제목은 수분양 아파트의 대지권 이전 등기 장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자, 대법원 2017-230-9634 사안이고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1호를 분양을 받았다. 저는 이제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 분양회사를 분양자 이렇게 얘기하고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파트 전유 부분 201호만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원래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대지권 등기까지 넘어와야죠. 땅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분양회사 사정으로 땅이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기 지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지연이 돼야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조금 늦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넘어오면 또 괜찮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LH로부터 분양회사가 LH로부터 땅을 사는데 언제 그 지연이 됐는지 지연이 안 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묻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원심에서는 조금 달려봤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분양회사가 LH로부터 땅을 사서 등기를 한 시점 그때는 수분양자한테 줄 수 있겠죠. 땅을 넘겨줄 수 있겠죠. 다만 수분양자가 그 전에 분양 대금을 완납해야겠죠. 이런 쟁점도 있었고 자 아파트 분양 대금을 완납했다. 전유 부분만 등기를 해주고 대지권을 이렇게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수분양자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 재판사안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한 거죠. 너무 늦게 대지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안 주고 있다. 이로 인해서 분양회사한테 소송을 한 건데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냐 이런 주장에 보면 담보 대출이 제한된다. 아무래도 토지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대출을 해주기 어렵겠죠.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정부 지원 대출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입자가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은행에서는 어쨌든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회도 감소하고 매매 기회도 감소하고 매매 가격도 하락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래서 대지 가격은 감정평가를 했겠죠. 3% 정도, 상사율이 6% 정도 되니까 3% 정도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손해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잘 아니니까 이런 손해를 주장하지만 어쨌든 손해는 산정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원심에서는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패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사소송법 202조의 2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렇지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 문제는 인정이 되는데 단지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안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금액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 부족하다고 깨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고요. 제가 이제 환송심을 좀 찾아봤더니 화해 공고로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화해 공고라는 게 이제 판사님도 부담스러우니까 또 싸우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합의해서 해결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얼마로 해결됐는지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대지권 등기가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너무 늦게 되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담보 대출도 제한이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세입자도 못 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 압박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상당하겠죠. 정신적 손해까지 상당할 겁니다. 자, 이런 손해액 입증 안 됐다고 그냥 파기한다기보다는 대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법 202조의 2가 있기 때문에 판사님이 적절하게 금액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저도 202조의 2를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손해가 분명한데, 채무 불이행,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한 건 분명한데, 손해액 입증하는 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민소법 202조의 2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좀, 재판장님께서는 대체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감정을 여러 차례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202조의 2를 좀 활용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